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 파미셀 오늘 좀 굉장히 급락을 보였는데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또 언급을 해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좀 어느 정도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파미셀이란 종목하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 테마로 엮였던 종목들 함께 언급을 해드리면서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선침해하실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제가 꼭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그 전에 지금 국내 시장이 좀 급격하게 오후 들어서 2시경이죠? 한 2시 정도 됐을 때부터 지금 급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또 뭐 이제 북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공군기, 뭐 비행 활동 이례적 증가, 군사적 긴장 조, 뭐 이러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글쎄요, 뭐 아직까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뭐 당장에 어떤 전투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까지 좀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되나라는 걸 보면, 이런 뉴스로 인해서 만약에 조정이 진짜 받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당장에 어떤 진짜 직접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기대감이라고 했을 때도 뭐 당장에 그런 영향이 없는데도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 뭐 그건 또 이제 반대의 경우겠죠. 자, 어쨌든 지금 뭐 그 방산주 관련돼서 좀 굉장히 급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무래도 이 기사 요런 내용에 관련해서 좀 우리가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요, 자 이제 오늘 파미셀이 좀 급격하게 하락을 보인 거, 오전 10시 20분 기준에서 마이너스 11% 엄청난 이제 개파락을 보이게 됐죠. 개파락을 보이게 됐는데, 아무래도 램데시비르 관련해서 좀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던 관련 종목으로는 파미셀이 있었죠. 자, 파미셀이 이제 여기 보시면, 자, 램데시비르 효과가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분류됐던 파미셀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반사이익을 누린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 또 오늘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 아까 보여졌었죠.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미셀 한번 차트를 같이 좀 살펴보면요, 어제 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영상에서 파미셀 관련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맥점을 좀 제가 짚어드린 영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대응에 따라서 누구는 이제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게 되잖아요. 1차적으로 어제 이제 이렇게 장 막판에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저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자, 가격대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자, 1차적으로 요 박스, 자 1차적으로는 중요한 그 구간이 이 구간이 될 것이다, 요 박스 안에. 자, 25,000원부터 27,50원의 자리입니다. 25,000원에서 27,50원. 차트를 좀 더 보이게 해드릴게요. 자, 이 구간에 오면 일단 1차적으로 좀 담아도 좋을 것 같다. 근데 단 어떻게 내려오냐에 따라 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격 면에서는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지만, 우리가 주가가 내려와서 그 추천했던 그 단가에 이제 내려오더라도 어떻게 내려오냐에 따라서 이거를 좀 대응하는 게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개파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거보다 밑에 있으니까 더 싼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렇게는 또 잡으면 안 되죠. 이건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이 종목이 아까 1시인가 2시인가 참 기사가 한번 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파미셀 수주 계약 내용도 있고요. 8억 원 규모 수주 계약 내용도 있고, 뭐 첫 출하를 했다, 이런 내용. 첫 출하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당장의 어떤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의 이제 밸류가 좀 어느 정도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재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 때문인지 저점 대비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볼 때이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여기 바닥 구간이 어디냐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뭐 어디까지 내려왔었냐 이거는 상관없어요. 현재는 지금 이제 제가 맥점으로 잡았던 이 금액대가 맥점으로 잡았던 이 가격대가 저항으로 작용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걸 보면요, 자 주가가 요 정도 상단에서 머물다가 지금 이렇게 갭을 만들고 빠져버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시 여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반대로 또 요만큼 상승을 보인 거, 자 요걸 다시 좀 깨끗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봅시다. 기존의 이 구간에서 머물던 요 매물대의 물량들은 뭐예요? 그 어떤 렘데시비르 관련된, 코로나로 관련된 렘데시비르의 기대감으로 형성된 구간들이죠. 이 구간들은. 자 그럼 두 번째 요 갭 하락 부분은 뭡니까? 요 갭 하락 부분,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요 기대감에 대한 매물 출회 구간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요거에 대한 매물 출회 구간.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오늘 여기 시가부터 이만큼 반등을 보여주고 지금 주가를 이만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등을 보인 이 구간은 뭐예요? 이 구간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출로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호재성 재료로 인한 다시 급 반등이었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던 매물하고 어떤 성장성, 밸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물량들하고의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또 어떤 재료로 인해서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기대감이라는 거는 요즘 또 너무 그 뭐랄까요, 악재에 대한 파이가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종목이 이 기대감으로 올라간 요 밸류만큼 껑충 띄워줄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조금 아직은 당장은 아니다 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원래는 이제 조종이 나오면 19,000원 초반대에서는 매수를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000원 초반대까지는 내려오면 매수를 좀 다시 해봐도 된다, 이 구간대 요 정도 라인에서는 매수를 좀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가장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요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예요. 자, 위로도 먹을 게 커야 되고 밑으로는 먹을 게 밑으로는 이제 손실이 좁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는 등락폭에 대한 이 거리를 놓고 보자면, 이 폭을 박스를 놓고 보자면 지금은 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좀 적지 않겠나. 요 정도 라인을 제가 지금 저항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요 정도 폭인데 이 안에서 얘가 얼마나 움직일지는 사실 정확히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를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 정도 구간이 한 14%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차 매수를 하고 이 라인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일단 종가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지금 변수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시금 이 갭을 채워서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렘데시비르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지금 해소돼서 갭하락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새로운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이 종목을 앞으로 이 구간까지는 좀 열어두면 어떻겠느냐, 15,000 중후반에서 16,000 중반 정도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이 구간에 왔을 때 이 자리들을 좀 지켜주려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대까지 내려오더라도 구름대를 뚫고 내려가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름대를 타면서, 그리고 또 추후에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60선도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잡아주지 않겠느냐. 60선이 이 정도 추세를 타고 온다면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주면서 구름대와 맞물리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부분, 꼬리라든지 몸통의 저가 부분들도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한 2중 3중적으로 좀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일 것이다 라고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뭐 모든 악재가 이제 호재로 되었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 그런 내용들이 다 사라지더라도 진짜 뭐 특별한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이런 갭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외부적인 악재가 갑자기 생기지 않는 이상, 정말 뭐 김정은이 죽어서 뭐 어쩌고 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 이상은 이 구간까지 해치기는 조금 다소 어렵다. 반대로 또 위로도 프리미엄을 받았던 이런 구간까지도 뭐 단발성 슈팅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으나 어떤 뭐 지금 그냥 평시의 움직임으로는 이 구간까지도 힘들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그나마 바닥 구간인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이만큼의 폭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매수를 한다? 이만큼의 박스를 그려놓고 거의 이 정도 라인에서 매수만 해줘도 이만큼의 상승폭은 먹을 수 있고요. 하락폭은 이것만 감수하면 됩니다. 어때요? 괜찮죠? 이런 대응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아마 손실은 좀 적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 전략과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 자 계속 연이은 뭐 좀 주목을 받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시젠도 한번 살펴보면 비슷한 그림으로 가기는 하죠. 시즌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구간은 이제 요 박스랑 이 정도 구간대, 그리고 이제 요런 구간대,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리미엄 구간이다. 이렇게 1, 2, 3, 4층으로 나눠서 우리는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요 라인에서 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박스의 하단까지는 조정을 맞을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해요. 이건 이제 재료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재료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 움직이냐, 그리고 또 움직이냐를 예측하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재료를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사를 좀 모니터 해봐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좀 그래도 힘이 조금 약한 상황이긴 한데 5일선을 좀 그래도 지지를 해주느냐를 먼저 확인을 좀 해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좁게 보셔야 됩니다. 이 캔들 하나하나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요즘 흐름을 놓고 본다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손실이 어느 정도이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 요 안에 있을 때는 좀 버텨봐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선에서 요 선 정도, 요 정도 라인에서는 좀 이탈을 할 때는 손절을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밑에 밸류로, 요 밑에 단계로 2층으로 이제 갈 거란 말이죠. 얘는 우리는 지금 3층에서 놀고 있는데 3층에서 놀았으면 3층에서 놀고 다 끝나면 이제 2층으로 가야죠. 3층 놀다 2층 놀다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물론 재료가 엄청나게 계속 터지고 큰 재료라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층 안에서만 놀겠다는 생각 하시고요. 주가가 혹시 빠져서 거래량을 싣고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선, 요 정도 선에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한 9만원 중후반까지는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은 오늘 같은 모습은요, 오늘 이제 십자형을 만들긴 하는데 5일선은 아직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21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에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폭이 너무 적어서 이걸 무조건 뭐 저항이다 지지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21선이 내려올 때 5일선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반대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십자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5일도 지지받고 20일도 저항받고, 그래서 참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형 캔들이 추세를 전환한다는 캔들인데, 지나고 보면 이게 추세를 전환했던 거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트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역배열로 아예 전환이 됐죠. 역배열로 전환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선을 계속 저항을 받다가 미세하게 저항을 받다가 20선도 데드크로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60선을 또 한번 저항을 받고 결국 역배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방으로 갈 확률, 한 번 더 하방으로 갈 확률,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료같이 살펴가면서 이 정도 박스권에 왔을 때 얘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3층에서 놀 수 있겠느냐, 아니면 다 놀고 2층으로 내려갈 거냐, 이거를 한 8만원, 8만 3천원 뭐 요 정도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오늘 캔들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캔들이고요. 시장 영향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테마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관망을 좀 해보자 라는 거고, 중요한 맥점은 지금 이 3층 구간에서 노느냐 8만원대에, 그리고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다음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뭐 월화 요 정도 됐을 때 이평선들이 또 어떻게 자리 잡고 캔들이 이평선을 어떻게 타고 움직일 거냐, 이렇게 보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뭐 여러분들 이거 이 종목 제가 어차피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도 크게 손실 보지 않고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누르고 알림 설정 해놔야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대부분의 영상이 이제 제가 장중에 올려드리고 제작하자마자 거의 바로 올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림 설정만 잘 해두셔도 카톡에서 알림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영상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꼭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